이제 또 오온에 대한 9장으로 들어가면 되죠. 오온에 대한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 오온에 대한 가르침의 특징을 여기서는 처음에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149쪽입니다. 1. 오온은 동시 발생이다. 이거 저는 억수로 강조합니다. 오온은 동시 발생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색수상 행식은 동시 발생이지. 색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죠? 그 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식이 일어나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때까지 한국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이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앞의 두 장에서 오온을 색수상 행식의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고 해서 오온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오온은 동시 발생. 이걸 한역으로 하면 구생이라고 합니다. 그죠? 동시 발생이다. 불자들 가운데는 놀랍게도 오온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즉, 첫째로, 그죠? 대상을 받아들이고 색이잖아요. 난 뒤에 받아들인 건 또 수고, 그죠? 대상은 색이고, 받아들인 거는 수고, 그럼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을 인식하거나 생각하고, 그게 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의도적 행위를 일으키고, 행위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는 식에 저장된다고 이렇게 빕니다. 우리 또 유식에서, 그죠? 아래식을 이야기하니까, 그죠? 뭐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상 색이 있고, 색을 수는 느낌이라고 있는 것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그죠? 수는 받아들이갖고, 받아들인 그 데이터를 또 상이니까 생각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천하고 행을 해야 되잖아요. 행이니까. 그래서 의도적 행위를 일으키고, 그럼 식은 이라니까 뭡니까? 제8 아래아식이 저장된다고 막. 그죠? 근데 참, 아닙니다. 이제 또 자꾸 이야기하면 또 셋말로 비판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좀 요 정도로 하고, 그죠?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분명하게 말하자면 오온은 절대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시 생기한다. 매 순간 오온은 모두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한다. 이것은 남북방 아비달마와 그죠? 대성 아비달마인 유식에서는 상식적인 것이다. 됐죠? 물론 특정 순간에 오온 가운데 특정한 하나 혹은 몇몇이 더 강력하게 된다. 예를 들면 꽃을 볼 때는 느낌이 강할 것이고 대상을 꽃이라고 인식할 때는 인식이 강할 것이며 그 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날 때는 탐욕이라는 심리 현상이 더 강할 것이다. 됐죠?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이 있잖아요. 함께 일어나지만 그죠? 함께 일어납니다. 함께 일어나지만 우리가 특정한 순간에 보면 무엇이 더 강하다. 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저거를 보고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 이 느낌이 강할 때는 뭐가 강합니까? 오온가, 그렇죠. 수가 강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죠? 우리 상행식,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렇지만 그때는 수가 강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걸 보고, 꽃이구나. 꽃이구나. 그 다음에 저 꽃이 노란색이구나. 이럴 때는 뭐가 강합니까? 그거는 상이 강합니다. 그죠? 그죠? 저걸 보고 뭡니까? 저거 내가 꺾어갖고, 그죠? 내가 가져가야지. 이래 하면은 그때는 우리 소위 말해서 그 심리현상 있잖아요. 행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뭐가 한순간에, 그죠? 순간순간에 따라서 이 심리 현상들 중에 뭐가 강하다 이런 건 있지만은, 그죠? 이 오온은 동시 발생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아비담마 중에 상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아비담마 조금 봅시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이제 오온이 색, 수, 상, 행, 식 이라잖아요. 그죠? 이걸 아비담마로 보면 색은 아비담마에서도 우리 색법입니다. 그죠? 이는 온이고, 그죠? 이는 법입니다. 색법입니다. 그러면 수상행은 아비담마에서 이게 뭡니까? 우리 심소라 그러죠. 그죠? 그러죠? 심소법이라 그럽니다. 식은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심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러면 이 가운데, 그죠? 우리 심소법은 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심소법을 분류하는 제일 큰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죠? 반드시 때때로. 됐죠? 생각나죠? 그죠? 그 심소법들을 분류하는 제일 큰 기준이 반드시냐, 때때로냐. 이것이 1번입니다. 됐죠? 반드시는 뭡니까?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나면은 반드시 드립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때때로 일어나면은 때때로 드립니다. 용어 멋있죠? 그죠? 옮겨놓으니까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헤헤, 이래 싶으죠? 그죠? 근데 자꾸 들어보니까,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과 반드시 함께 일어나면은 반드시고, 마음과 때때로 일어나면 때때로 드리고. 멋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크게 반드시와 때때로로 나누면은, 반드시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북방에서는, 그죠? 설일체유부, 그죠? 우리 구사론하고, 그죠? 구사론을 비롯한 설일체유부하고 유식에서는 반드시로 5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에는 변행심소. 제가 앞에 나왔습니다. 그죠? 변행이란 말은 두루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거로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촉, 모르는 한자 적으려니까요. 마음은 급하고, 그죠? 촉작의 수상사. 수는 이거고, 그죠? 상은 이거고, 사는 이겁니다. 그래서 5가지 반드시들로 위에 상자부에서는 촉작의 수상사. 이 5가지를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날 때죠. 반드시 이 5가지는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깊은 잠에 있어갖고죠. 우리가, 그죠? 아무것도, 그죠? 기억을 못하고 생각을 안 할 때라도 이 촉작의 수상사는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진정 혹은 멸진정 있잖아요. 멸진정 혹은 상수멸정에 들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면 상수멸에 들어보면 마음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죠? 심소법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외를 제외하고는 촉작의 수상사는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고 합니다. 촉은 뭡니까? 말 그대로 감각 접촉입니다. 우리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과 접촉하는 심리 현상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촉이라고 그러고 저는 감각 접촉으로 옮깁니다. 3사 화합 위촉이랍니다. 그죠? 그렇게 마음과 3사 화합이라는 것은 우리, 그죠? 육경과 육식이 화합하는 것. 그죠? 서로 부딪히는 거. 요거를 3사 화합이랍니다. 그래서 감각 접촉이라고. 작어는 뭡니까? 요새 말로 하면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영어로는 attention이라고 옮깁니다. 됐죠? attention 다 알죠? 그죠? 공항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나운서가. Your attention please. 이래가지고, 그죠? 별거를 이야기를 다 한다, 그죠? 흉내를 다릅니다. 그래서 작이라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거. 주의. 됐죠, 그죠? 그래서 주의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알려면 최소한의 주의가 있어야 되죠. 알고 보면 다 옳은 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대상을 감정적, 정서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뭡니까? 최소한의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대상을 뭡니까? 그죠? 이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을 알고자 하는 최소한의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희미하기 때문에죠. 의도라고 하면은 거친 말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구분해서 옛날에는 다 의도로 옮겼는데 요렇게 미세한 우리 최소한의 어떤 그 대상을 알고자 하는 그 의지 자극 있잖아요. 요 정도는 자극 정도로 옮기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럴듯하죠. 그죠? 그래서 대상을 알고자 하는 최소한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됐죠? 그래서 요 5가지는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요것이 모든 불교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5가지를 드는데 상자부에서는 남방에서는 7가지 반드시들을 듭니다. 여기 5가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2가지를 더 넣습니다. 그 2가지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대상을 알려면은 최소한으로 대상에 집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도 들어보면 맞죠? 그죠? 집중이 뭡니까? 사마디, 삼매. 삼매라는 고도의 완성된 삼매만 아니고 최소한의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대상을 알려면 최소한으로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 2가지로 집중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대상을 뭡니까? 우리 그 심소법, 우리 마음이 살아 있어야 되죠. 작용을 해야죠. 살아 있어야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 명근이라고 중국에서는, 그죠? 명근이라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기능이라고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2가지를 상자부에서는 더 넣어서 7가지 반드시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요 2가지는 막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5가지는, 그죠? 모든 아비달마 불교에서 반드시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오온에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은, 그죠? 온 중에 어디에 속하겠어요? 색수상식 가운데 온 중에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촉은. 행이잖아요, 행. 수와 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심리 현상들을 행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은 복수로 나타난다 그랬죠. 왜 복수입니까? 많으니까, 여러 가지니까 그렇습니다. 감각 접촉은 온으로 보면은 행에 속합니다. 상식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 작의 의도는, 작의 주의는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행에 속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수는 어디 속할까요? 당연히 수지. 같은 수인데 뭐. 그죠? 상은 어디 속할까요? 당연히 상이지. 됐죠? 사는 어디 속할까요? 네? 왜 식이 나와요? 그건 나 이상하네. 행에 속합니다. 식은 뭡니까?
단지 대상을 아는 그겁니다. 그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식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됐죠?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사는 식이 아닙니다. 사유한다는 그거는 우리말로 하면 심리현상의 그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당연히 행에 속합니다. 그죠? 됐죠? 그럼 뭡니까? 식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됐죠? 그죠? 요거는 뭡니까? 심소법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심법은 우리 식과 같고, 그죠? 심소법은 촉작의 수상사가 반드시 들인데, 이 촉작의 수상사라는 것은 또 뭐하고 같습니까? 수상행의 배대가 되잖아요. 됐죠? 이제 이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 반드시라는 걸 한 마음이, 한 찰나의 마음이 일어날 때 이 5가지는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됐죠? 됐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오온으로 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수상행식은 함께 일어납니까? 따로 일어납니까? 당연히 이거는 함께 일어납니다. 됐죠? 심과 심소법은 당연히 함께 일어나야 되고, 아직까지 뻥 하면은, 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게 만약 지금 처음 들어서 뻥 하면은, 그죠? 그래서 반복 학습이 억수로 중요합니다. 제가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 당연한 걸 내가 왜 몰랐을까? 이래 대비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보면은 심소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심소의 정의가 뭔가 하면은 4가지로 정의합니다.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그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이 심소법입니다. 됐죠? 심소법은 뭡니까? 뭐와 함께 일어납니까?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이 멸할 때 함께 멸하고,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를 가집니다. 됐죠? 동일한 대상을 가진다는 뭡니까? 마음이 선풍기를 대상으로 하면 심소도 뭡니까? 당연히 선풍기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럼 동일한 토대를 가진다는 것은 마음이 눈에서 일어나면 안식이 일어날 때 같은 경우에는 그와 함께 일어나는 심소법들은 그죠? 어디서 일어납니까? 눈을 토대로 해서 일어납니다. 됐죠? 그래서 동일한 토대를 가진다고 그래 하는 겁니다.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죠?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심소법은 그죠? 오는 동시 발생이다. 됐죠?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번 설명했습니다. 오는 동시 발생입니다. 자, 요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쭉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0쪽 2번째 문단입니다.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즉 수상행은 아비담마와 유식에서 공이 심소법, 그죠?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멸하는 마음의 부속된 심리 현상들로 설명되고 있는데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마음, 즉 아르마리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같은 대상을 가지고 같은 토대를 가지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죠? 심소법이라 부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데피니션 정의까지 제가 그때 주에서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남북 아비달마와 대성 아비달마의 유식에서 상식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불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은 오늘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잘못 이해하면 그때부터 불교가 아주 혼란스럽게 된다고 말하고 싶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이제 됐죠? 그죠? 예, 이제 요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설명은 요 앞에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각 부파마다 그 다음 151쪽 한 칸 띄우고 2번째 문단입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반드시 때때로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러니까 휙 넘어갑니다. 자, 152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152쪽으로 가면은 자, 그리고 몇몇 분들은 2번째 문단입니다. 152쪽입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아직도 오온의 행을 의도적 행위 하나로만 이해하려 하는데 오온의 행은 반드시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로 넓게 이해해야 한다. 오온은 매 순간순간 여러 조건이 화합해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며 흘러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오온의 상속이라는데 상속이라는 흐름이라는 말이다. 됐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온의 행은 의도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심리 현상들로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뭡니까? 오온의 행은 항상 뭐로 나타난다 했습니까? 단수, 복수. 복수입니다. 됐죠? 오온의 행이 복수로 나타난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의도적 행위 하나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또 뭡니까? 뒤에 또 그죠? 뭐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죠? 예, 그것도 뒤에 또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오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그죠?
요건 아까죠? 오는, 그죠? 오무와는, 이렇게 합시다. 아주 그 좋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워낙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쭉 넘어가서, 그죠? 이제, 됐고, 그죠? 이제, 그러면, 153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153쪽 맨 마지막 문단. 그러면 왜 부처님께서는 5가지로 해체해서 대답하셨을까? 이것도 딱 그동안 수십 번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은 나 혹은 자, 아트만이라는 고정불변하는 어떤 실체, 앞에서 본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영원 불변하는 나를 찾아서 온갖 노력을 다해봐야 그것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얻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인식, 즉 산야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소위경전인, 그죠? 금강경도, 그죠? 자안이 영혼이네 하는, 그죠? 산야의 척파를 외치지 않았던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해체해서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무상고, 무아가 보인다. 이것도 이제 정말 한 100번은 이야기 했죠. 그죠? 요번에, 그죠? 5일 동안, 그죠? 지금 한 100번쯤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그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또 내일 되면 또 하고, 모레 되면 또 하고, 그죠? 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 무상고, 무아가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고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좀, 저쪽에서 또 앞에 한 소리 또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야신경의 핵심도 온 무아를 통찰하는 것. 조견, 온, 개공, 도열체고, 여기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이런 왜 무상고, 무아를 봐야 되느냐? 무상고, 무아를 통해서 해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라는 존재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면 무상과 고와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러한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철견할 때 불가능해 보이던 중생의 해탈은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 불전뿐만 아니라 대성경전에서조차 무상을 통한 해탈을 무상해탈이라 합니다. 됐죠? 무상해. 우리 뭡니까? 변화 있잖아요. 이 찰나생 찰럼이라는 이 변화에 사무치면은 무상해탈이 됩니다. 그죠? 우리 표상이 없는 해탈이 된다고. 저는 무상해탈을 표상 없는 해탈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어떤, 우리가 뭐, 찰나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표상도 세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표상을 세우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또 아트만이라고 자아라고 이렇게 또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상에 사무치버리면 찰나에 사무치면 해탈을 무상해탈, 표상 없는 해탈이라고 부르고 고를 통한 해탈을 무언해탈이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괴로움에 사무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죠? 그렇죠? 세상 모든 것을 고라고, 그죠? 사무치게 통찰해버리면은, 그죠?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를 통찰해서 한 해탈을 우리는 무원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아는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무아는 항상 공하고 관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무아에 사무친 해탈을 공해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반야부에서만 무아를 공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그죠? 상자부에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무아를 공과 연결시켜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무아에 사무친 해탈을 우리는 공해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화엄경 있잖아요. 화엄경 정행품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죠? 화엄경 그 무상품에도, 정행품에도 무상해탈, 그죠? 무원해탈, 공해탈이죠. 이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불교에서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은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자부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해탈의 관문이라 합니다. 무상고, 무아를 해탈의 관문이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옥이라 합시다. 혹은 삼계 화택이라 합시다. 우리가 울타리에 같이 가 있는데, 그죠? 여기서 막 불이 붙고 있다 합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튼튼한 울타리에, 그죠? 철로 된 울타리에 같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다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문이 3개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이 문이 무슨 문입니까? 무상, 고, 무아라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를 무상이나 고나 무아로 봄으로 해서 우리는 이 3개의 화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3가지를 반드시 다 봐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무상이나 고나 무아나 이랬습니다. 이 부에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만약에 막 불이 타고 있는데 일로 푹 뛰나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망신 해탈입니다. 그죠? 해탈입니다. 끝납빛습니다. 땡! 끝납빛습니다. 뭐 문이 2개 더 있더라. 그리고 뛰 나갔다가 되는 거야. 다시 돌아가고, 그죠? 이 문으로 나갔다가, 하나 더 있던데, 이 들어가고, 하나 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을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무상이나 고나 무아 3가지 가운데 하나에 투철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욕심 많이 내갖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만 해탈하면은, 그죠? 그것은, 그죠? 무상 해탈도 되고, 그죠? 또 무원 해탈도 되고 공 해탈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무상이든 무원이든 공이든 하나로만 해탈하면은 그것이 해탈이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래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 155쪽에 보면 이제 좀 빨리 나갑시다. 그죠? 155쪽에 그 5번에 보면은 진화란 없다. 됐죠? 그죠? 우리 오온의 가르침은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그죠? 진화는 없다. 그래서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한국의 유서 깊은 명산대찰에서는 각종 수련회가 열린다. 몇몇 사찰에서는 아예 주제를 나를 찾는 여행 등으로 정하기도 하고, 그죠? 교계 신문과 교계 라디오, TV에서도 참나를 찾으라는 말을 공연하게 쓰고 있다. 물론 이거를, 그죠? 우리 방편적인 이야기로 보면 뭐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꼭 뭐가, 그죠? 실제로 뭔가, 그죠? 뭐 참 내가 있어갖고, 그죠? 그거를 확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힌두교적인 발상으로 불교를, 그죠? 그래, 이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155쪽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그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진안이 대안이 하는 대답이 나오는 한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불자라면은 나는 누구인가에 서침없이 오온이라고 답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살펴보아 오온으로 이루어진, 그죠? 나라는 존재가 무상하고 고요 무아임을 통찰해서 오온에 대한 염호하고 이욕하고 해탈 열반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쯤 외도기를 그만두고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와 아비담마는 아공법유를 쓰라는가? 우리 이제 특히 대승불교에서, 그죠? 대승불교에서 우리 이제 초기 불교하고 우리 특히, 그죠? 아비달마를, 그죠? 소승이라고 폄하하는 가장 큰 이론적인 토대가 뭔가 하면은, 그죠? 우리 대승은 아공, 법공. 우리가 아도 공하고 아를 구성하고 있는 법도 공하고, 우리 아와 법 이제 아시죠? 아는 저는 여기서 뭐라 설명했습니까? 개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제가 여기서 개념과 법 이래 했잖아요. 그죠? 개념, 그 빤야띠를 법으로 해체해서 본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해체해서 보기라는 것은 나라는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보는 거잖아요.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는, 저는 여기서 이거를, 그죠? 그 개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입니다. 그래서 법은 뭡니까? 이 아를 구성하고 있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 그거를 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북방에서는 이제 아법을 갖고 계속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는 반야에서도 그렇고 우리 그 유식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도 공하고 아를 구성하고 있는 법도 공하다고 이야기한다. 공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봤죠. 그죠? 무아는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죠? 소승불교는, 저기 왜 소승이냐면은, 아는 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개념적 존재는 법으로 해체되니까 공하다고 하는데, 법은, 그죠? 항상하다고 이야기한다. 신류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소승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공, 법공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은 아공, 법유를 이야기한다.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초기 불교와 아비달마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죠? 초기 불교와 아비달마는 아공, 법유를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제 입장에서 이게 살펴보지 않으면 저로서는 큰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은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때는 결론은 뭐겠어요? 똑같이 초기 불교하고 아비달마도 똑같이 아공, 법공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됐죠? 살펴봤잖아요. 법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면 그거는 단밀상입니다. 그렇죠? 단밀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공이란 것은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결국은 초기 불교 아비달마도 아공, 법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 반야부에서는 직관할 거를 다 거치지만은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해체해서 이론 멋지게 오히려 그죠? 아주 이론적으로 멋지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하면은 법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러면 찰나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찰나라는 걸 세우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찰나도 뭐로 구성되어 있다 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로 아찰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죠? 찰나라는 것도 현미경을 쫙 당겨서 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이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찰나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져버린다는데. 그죠? 그래서 찰나라는 것도 실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죠? 멋있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찰나라는 것도 이제 흐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개념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법도 마찬가지고 법을 구성하고 있는 찰나도 흐름으로 본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쫙 적혀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보면 이게 실지견이라고 이렇게
예, 예. 그렇죠. 그러니 실지기는 입장에서 보면 의무가 일어납니까? 네? 실지기는 입장에서 볼 때 예. 의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님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건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여실직연한다는 것은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보는 거고 그 노력을 얕은 단계의 위파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것이 되면은 높은 단계의 위파사나가 되고 그 높은 단계의 위파사나를 염호로 하는데 염호의 가장 중요한 걸 아까도 말씀드린 방간야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부서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실제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갖고 너무 어렵게 했잖아요. 막 개념적으로 막 이렇게 또 그죠? 말로 갖고 이렇게 들어가면 막 스님도 헷갈리고 뭐 저도 헷갈립니다. 예, 그렇게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이 벌써 막 한 5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 그런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내일 아침에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진도를 빨리 나갑시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내일은 아침에 163쪽 22건 부분을 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또 2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